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탐구하는 교사 김지환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 혁명 파트부터 이렇게 쭉 진행하도록 할게요. 밤마다 조금 진도가 달라져 있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향후 다음 주에 복귀해가지고 맞춰서 다시 제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배울 혁명 부분부터는 우리 수행평가였던 인포그래픽이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영국혁명, 이 영국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오늘 수업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화면에 앞서서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이 사람 루이 14세 기억할까요? 바로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열었던 사람이었죠. 즉 왕의 권력이 아주 절대적으로 강력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자, 이것이 여기 이제 드라마에 있는 것들인데, 여기 드라마들은 다 입헌군주제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즉, 왕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야 하는 이전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지닐 수 없었던 그런 시대상을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유럽이라던가 이제 일본, 다양한 나라들은 이전에 이 루이 14세와 같은 절대 왕정이 아닌 지금의 입헌군주제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던 가장 핵심적이고 큰 흐름이었던 혁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볼 혁명, 바로 첫 번째 일어난 영국에서 일어난 영국혁명, 그 내용은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혁명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인물 계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되게 굉장히 멋진 신사들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요. 이런 신사들이 잘 착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척 봐도 멋있고 깔끔하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젠틀맨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런 젠틀맨의 어원, 즉 우리나라 신사로서의 어원이 되는 젠트리 계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들 돈과 부, 명예 이들을 가진 이 젠트리 계층들이 어떻게 혁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들의 혁명을 통해서 강력했던 절대 왕들이 다시 한번 입헌군주로서의 힘이 내려져 가는지 그 혁명의 정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학습 목표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자,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의 전개 과정 보는 게 첫 번째 핵심 목표입니다.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이 두 개의 혁명을 명확하게 비교할 줄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의 전개 과정 명확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국혁명의 의의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혁명에서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이 두 가지 내용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영국혁명을 잘 드러내고 있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짧게 요약할 거예요. 16에서 17세기 이후 영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어요. 농촌에서는 지주층인 젠트리가 나타났고, 도시에서는 상인과 제조업자 등 시민 계급이 성장하였어요. 젠트리와 시민 계급 중에는 청교도가 많았는데, 이들은 의회에 진출하여 강한 세력을 이루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기반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강화하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의회에 동의 없이 세금을 걷고 청교도를 박해하였어요. 이에 의회가 반발하면서 청교도들이 중심이 된 의회파와 국왕을 지지하는 왕당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여러 해에 걸친 내전은 의회파의 승리로 돌아갔고, 의회파 지도자인 크롬웰이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였어요. 이후 크롬웰은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독재 정치를 실시하여 국민의 지지를 잃었어요. 결국 크롬웰이 죽자 다시 왕정이 시작되어 찰스 2세가 즉위하였어요. 찰스 2세와 그의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의회를 무시하면서 전제 정치를 다시 강화하려 하였어요.
이에 맞서 의회는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메리 공주와 그녀의 남편인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추대하였어요. 이듬해 공동왕은 의회의 권한을 강조한 권리장전을 승인하면서 영국에서는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어요. 네, 다들 영상 잘 봤죠? 자, 그렇다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서 한번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청교도 혁명은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그 젠틀맨의 계층, 바로 젠트리라는 이런 시민 계급의 성장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젠트리 계층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영상 하나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영국은 서유럽에서 가장 먼저 장원제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자영농인 유먼과 중소지주인 젠트리가 성장했죠. 이 중 젠트리는 농촌의 핵심 세력으로 단순 공권적 지주가 아닌 상업적 지주층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주아지화된 젠트리는 농촌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했고 도시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영국 전반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한편 영국의 국교화 체제가 수립되며 카톨릭 신자였던 영국 국민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교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국교회와 별개로 칼뱅파 역시 꾸준히 성장해 16세기 말이 되면 청교도의 수가 잉글랜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방금 전에 본 대로 이제 영국에서 이제 부와 명예 그리고 의회에 진출하면서 정치적인 입장까지도 가진 이런 젠트리 계층들에게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왕들이 이제 굉장히 싫었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왕을 필요로 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돈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왕 계층들은 여러 가지 사업, 뭐 정복 전쟁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오게 되냐면 바로 상공 시민 계층, 즉 젠트리라고 불리는 이 시민 계층들로부터 세금으로 거둘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간의 갈등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청교도혁명의 배경은요, 젠트리와 시민 계층이 성장을 했고, 여기 당시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들은 이전에 절대 왕정을 잊지 못해서 자신의 명령만 하면 무조건 돈을 다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이 갈등 상황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종교로도 탄압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젠틀이나 시민 계층은 이제 청교도라는 것들을 많이 믿었고요. 우리 이전에 종교 혁명 배울 때 얘기했지만 칼뱅 쪽 기억날까요? 칼뱅파? 네, 칼뱅파들은 이제 돈을 굉장히 우선시했고 상공 시민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믿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공 시민계층은 청교도를 굉장히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를 탄압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인 것 그리고 돈 관련된 부분으로서 젠트리 계층은 이 왕과 계속해서 갈등을 지닐 수밖에 없었지요. 자, 그러다가 바로 찰스 1세 나옵니다. 이 찰스 1세 당시 전쟁을 많이 수행을 했었거든요. 항상 말하지만 전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필요하면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걷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가져갑니다. 여기 나오죠.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 과세 뜻은요, 세금을 부과하답니다. 세금을 부과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금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이제 돈을 마음껏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왕은 찰스 2세는 절대 왕정 시대에 아직 정신이 머물렀던 겁니다. 왕이 뭐 돈 달라고 하면 당연히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회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이렇게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의회에 있던 대다수의 돈 많았던 상시민 계층, 즉 젠트리 계층은 이게 크게 반발했죠. 어느 누가 자기 돈 마음대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걸 냅니다. 권리청원. 자,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자, 권리청원.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자, 권리청원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나는 큰 소리로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자, 도장 추가해 주시고요. 이 도장은 선생님이 차후에 돌아가서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양심껏 권리청원. 자, 권리청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왕이 세금을 부과하려면 자, 누구의 승인? 의회의 승인. 자, 원인 관계 볼게요. 이거 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왕이 뭐 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했기 때문에 자, 권리청원은 뭐라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세금을 낸다. 항상 말하지만 돈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찰스 1세가 일단 승인을 했어. 하도 의원들이 무섭게 하니까 알겠어. 너희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라고 한 다음에 의회를 해산해요. 이거죠. 알았어. 찰스 1세인 내가 권리청원 승인할게. 하지만 의회 해산하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거죠. 해산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의회를 탄압하게 되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의회를 지지하는 세력과 왕을 지지하는 세력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나죠. 내전, 전쟁이 일어났고요. 결국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의회파가 승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왔던 이 찰스 1세 있죠.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찰스 1세 처형하게 되고요. 당연히 왕이 없는 나라, 바로 공화정 수립됩니다. 우리 공화정은 이전에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로마 때도 공화정 키웠죠. 저 공화정은 쉽게 얘기해서 함께 모두가 조화롭게 함께 모여서 정치로 이끌어간다. 즉 왕이 없이 이제 대표자가 있게 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이 공화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교도 혁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이 내용도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번 더 영상 보도록 할게요. 1세가 사망하며 튜더 왕조가 단절되자 가장 가까운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가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제임스 1세는 영국의 정치적 상황에 무지했습니다. 그는 의회 정치가 발전한 영국에서 왕권신 수설을 신봉했고 이것은 의회와의 대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은 찰스 1세 역시 왕권 신수설을 신봉했고 전제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과세하였으며 국교회를 강화하며 청교도를 박해했습니다. 이러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의원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하원의 대부분은 젠틀이었는데 젠틀이는 대부분 청교도였기 때문에 종교 탄압에도 분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회는 1628년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는 없다라는 원칙을 들며 찰스 1세에게 권리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찰스 1세는 과세를 위해 권리청원에 서명했지만 그대로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의회 없는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결국 11년 만에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한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회는 과세 문제 이전에 국왕의 잘못을 조목조목 들어 비판해 찰스 1세와 대립했고 결국 왕당파와 의회파 간에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내전은 초기에 왕당파가 우세했으나 군사 지도자로서의 재능을 보인 올리버 크롬웰의 활약으로 의회파가 왕당파를 격파했습니다. 그 결과 찰스 1세가 처형되고 영국의 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잘 봤고요. 드디어 이제 공화정이 실시되면서 이제 크로멜이 정치를 합니다. 자, 문제는 이 크로멜 정치를 하는 건 참 좋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이 사람도 상공시민 계층이에요. 상공시민 계층, 즉 젠트리 계층인데 이 젠트리 계층으로서 청교도를 믿는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청교도가 굉장히 빡빡해요. 이 청교도 윤리에 따르면은 금욕적인 생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당시 영국은 이제 크로멜이 이제 독재하고 있는 장기 독재하는 16년 동안 사람들이 밤에 술도 먹으면 안 돼, 뭐 극장이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놀이시설 있죠. 놀이시설 다 문을 닫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게 억압하는 거야. 금욕적으로 살면서 돈을 아끼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살면서 즐기기도 해야 되는데 그 즐기는 걸 다 막아버립니다. 여기 나오죠.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독재 정치로요. 자, 그래서 이게 실시했고요. 다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요소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볼까요? 바로 무슨 법? 항해법.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무슨 법이라고 얘들아? 항해법.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항해법. 자, 하나, 둘, 셋! 자, 이거 큰 소리를 읽은 친구들은 도장 하나씩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항해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 이전에 배웠던 중상주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우리 중상주의 정책에서 핵심적인 건 바로 그거였죠. 해외로의 그 수출은 굉장히 늘리고 대신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수입을 줄이는 거였죠. 자, 문제는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라는 중개무역을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네덜란드가 여러 가지 원료들 이런 것들을 막 들여오면서 영국은 계속해서 약간 적자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항해법을 내용을 보냐면 무조건 영국에 들어오는 것들은 영국 배만 가능하다. 영국 배만.
즉 다른 나라 배들을 이용해서 수입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가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었던 이 항해법이라는 거, 이 크로멜이 했다는 거 꼭 하나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이제 크로멜이 죽었습니다. 아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독재를 했고 노는 것도 막았죠. 당연히 사람들이 크로멜 죽으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옛날이 좋아서 생각하는 거야. 야, 아무리 왕이 독재를 해도 야 이거는 좀 사람이 즐기고 술도 먹고 좀 놀고 해야 되는데 다 막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차라리 옛날 왕이 좋았어 하면서 왕을 돌려오자라고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돌려오자라는 내용이 진행됐고요. 이제 크로멜 정치 부분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으로 보겠습니다. 찰스 1세가 처형되자 크로멜은 그의 군대를 바탕으로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청교도였던 크로멜은 청교도 윤리에 맞춰 공화주의적 신정 정치를 행했고 곧 호국경에 취임하며 독재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존 의회를 해산시키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의회를 구성했으며 아일랜드의 카톨릭과 스코틀랜드의 장로파를 난폭하게 진압해 내전을 종식시켰고 항해법을 제정해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중개무역을 하던 네덜란드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독재에 대한 불만은 계속해서 쌓였고 그가 죽고 아들 리처드가 호국경에 취임하자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처형당한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왕으로 추대하며 자, 이제 크로멜의 정치까지 다 봤고요. 이제 명예혁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명예혁명은요, 이전에 청교도 혁명과 비교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찰스 1세 그 아들 있죠? 찰스 2세가 나옵니다. 자, 찰스 2세. 그리고 그 손자 제임스 2세. 그래서 당의 왕제가 됐는데, 이들은 문제는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랑 똑같은 길을 걷는 거야. 계속해서 절대적인 왕, 전제 정치죠. 내가 짱이다, 내가 힘이 제일 세다라는 절대적인 왕위로서 진행하려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던 의회들이 싫어했겠죠. 특히나 종교적으로도 또 탄압이 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또 왕이 또 자기 맘대로 돈 거두려고 하고 종교도 탄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의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뭉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싸우려고 하니까 제임스 2세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달아나게 됐죠. 추방했죠. 추방하면서 의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따를 새로운 왕을 갖고 옵니다. 왕녀를 새로 데리고 오고요. 그녀의 남편까지 함께 데리고 와서 이들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고요. 의회의 입맛대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의회의 권리를 넣는 권리 장전을 보내주고요. 이것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헷갈리는 거 정리할게요. 청교도 혁명 때 나온 거는 권리 청원. 자, 청교도니까 청원. 자, 권리 청원. 자, 명예혁명 때는 권리 장전. 권리 장전. 그래서 권리 청원과 권리 장전 명칭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이 있지만 이 왕도 결국 이 의회에 의해서 불려왔고 약간의 허수아비 느낌이 나게 됐죠. 그래서 결과 보면은요. 자, 의회 중심. 의회가 하자는 대로 되는 이 권리정전 이후 의회 중심에 자, 입헌군주제. 왕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야 한다라는 입헌군주의 토대가 이때부터 마련됐다. 이게 바로 무슨 혁명의 결과? 명예혁명의 결과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루고 있는 애니메이션 볼게요. 왕정복고로 왕위에 오른 찰스 2세는 초기에 정치에 대해 신중했습니다. 그러나 1670년부터 전제 정치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교에도 칼뱅파도 아닌 친카톨릭 정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의회는 찰스 2세가 카톨릭 세력을 키우려는 것에 대응해 잉글랜드 국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심사법을 제정했고 전제 정치에 대응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체포를 금지하는 인신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시기 의회 내에서는 왕을 지지하는 토리당과 의회를 지지하는 휘그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찰스 2세에 이어 왕위에 오른 동생 제임스 2세는 형처럼 카톨릭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무시했으며 의회 소집을 줄이고 의회 동의 없는 재정 확충을 시도하는 등 절대왕정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제임스 2세의 상비군은 전쟁을 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았고 주로 런던 인근에 주둔하며 의회를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개신교도가 다수였던 의회는 국왕의 친카톨릭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고 왕의 군대가 자신들을 압박하자 그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개신교 신자인 국왕의 딸 메리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1688년 의회는 메리의 남편이자 네덜란드 공화국의 슈타트하우더인 윌리엄 3세에게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도주했고, 의회는 메리와 윌리엄을 영국의 공동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듬해 두 왕은 의회에서 제정한 권리장전을 승인했고, 혁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권리장전이 승인되며 입헌군주제가 정착한 영국은 앤여왕을 거치며 하노버가 조지 1세 때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권리장전에 대한 명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 권리청원과 내용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권리장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의 위반이다. 즉, 뭐겠어요? 왕이 법을 어떻게 사용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권리청원에 있는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죠. 이게 돈이 또 들어가죠. 또 한 번. 의회의 그 동의가 없는 한 평시 왕국 내 상비군을 징집주의하는 위법이다. 그러니까 뭐 하려면 다 의회 동의 받아라 이거죠. 자, 의회에서 진행하는 발언과 통해서 절판소나 의회를 벗어난 곳에서는 책임을 묻거나 문제가 삼아서는 안 된다. 다 의회가 중심으로 되는 모습 다 보이나요? 이게 바로 권리장전이고요. 사실상 왕의 힘을 많이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절대 왕이 이제 없어지고요. 왕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야 되는 입헌군주제도로 넘어가게 되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리장전을 받는 메리 왕과 윌리엄 3세 내용 나왔고요. 자, 이거 노래 여러분들이 이걸 노래를 좀 싫어하는 반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 노래가 나름 좀 괜찮았거든요, 이번 거는. 그래서 노래 잠깐 들으면서 정리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청교도 혁명은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전제 정치, 청교도 탄압이 원인이야. 의회 권리 청원 제출, 찰스 1세는 마지 못해 수용했지만 결국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켜.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 크로멜의 의회파 승리,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 크로멜은 항해법을 제정하고 엄격한 금욕과 절제를 강요해 독재 정치를 실시해. 명예혁명은 왕정 부활로 시작된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가 원인이야. 의회는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 딸 메리와 메리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해. 의회가 제출한 권리서는 1689년 권리장전 승인 입헌군주제 왕립.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아.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아. 자, 이제 노래 다 봤고요. 자, 이제 학인 학습 통해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자, 찰스 1세는 자, 전제 정치에 맞서. 자, 찰스 1세에서 자, 누가 이끄는 자, 사람이죠. 자, 공화정도 수립했고요. 이 찰스 1세도 사망시켰던 바로 누구냐면 크로멜이고요. 이 크로멜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는 아까 항해법 얘기했습니다. 항해법도 꼭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명예혁명 과정에서 승인된 문서로 자, 의회가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 자, 명예혁명 때 승인된 겁니다. 청교도 혁명 때 승인된 거 아니에요. 두 개 비교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명예혁명 때 나온 거는 권리장전. 자, OX 볼게요. 명예혁명의 결과 공화정. 아니죠? 자, 공화정이 나온 거는 여기 나왔던 크로멜 때였죠. 바로 청교도 혁명 때입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두 차례 혁명 결과로 입헌군주 확립. 네, 이게 바로 영국 혁명의 의의로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PPT로 내용 정리했고요. 특별히 혁명 부분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교과서로 추가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로 이어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혁명이 일어나다고요. 자, 중요한 내용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두 개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밑줄 친 버전 선생님이 깔끔하게 자로 돼가지고 정리한 거는 카톡에서 다시 올려줄게요. 이거는 그냥 설명하는 용어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내용은 밑줄 따라 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서 올려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목표 중요한 거, 영형의 우리 앞에서 배웠죠. 바로 입헌군주제의 그 기초를 마련했다. 바로 그 내용 같이 알아두세요. 이거 두 개 전개 과정 비교하고 핵심적으로 이제 권리 청원, 권리 장전 비교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연표로 해서 흐름 나와 있죠. 왜냐면 여기 단어는 전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전개 과정 내용들을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 자, 청교도 혁명 보겠습니다. 먼저 이 청교도 혁명이 될 수 있었던 거 시작점은 바로 젠틀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시민 계층들이었고요. 이들은 청교도를 믿으면서 이제 강력하게 의회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죽은 이후에 스튜어트 왕조에서 자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들 나왔는데 이들은 일단 종교 탄압, 청교도라고 불리우는 종교를 탄압했고 플러스 의회를 무시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이전에 절대 왕정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회 승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걷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자 의회에서 나옵니다. 볼게요.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바로 뭐다? 권리 청원. 자, 왕 니네 맘대로 걷지 마라 라고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권리 청원 내밀자 어쩔 수 없이 왕이 승인을 하긴 했지만 의회를 해산해버리자.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원들이 황당하겠죠. 그래서 왕 편을 들어준 사람 그리고 의회 편을 들어준 사람 두 팀으로 나누어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의회파를 이끌었던 이제 크로멜이 이끌었던 이 의회파가 이기게 되면서 찰스 1세 죽이고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렀다. 자, 이후에 나왔던 이 크로멜은 청교도를 위해서 독재를 하는데 너무 숨막히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크로멜이 죽으면서 이제 다시 왕때가 그리웠어 하면서 왕을 돌려보였고요. 이 크로멜의 정책 중에서 좀 중요한 거 바로 이 항해법 있는 거 꼭 같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예혁명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크로멜 죽은 이후에 왕이 돌아왔죠. 이 돌아온 왕은 이제 제임스 2세, 그러니까 찰스 2세, 뭐 제임스 2세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문제는 제임스 2세 때 보겠습니다. 제임스 2세 때도 계속해서 볼게요. 전제 정치 다시 강화. 다시 한 번 더. 옛날에 절대 왕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자, 어게인 합시다. 자꾸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당연히 의회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의회는 제임스 쫓아냈고요. 그의 딸이었던 메리와 남편이었던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내세웠다. 이 과정을 우리는 명예혁명 하는데요. 당연히 이들 왕은 힘이 없겠지. 의회가 모셔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원하는 바로 이 권리 장전 있죠. 이것을 보냈고 이게 승인하게 되면서 사실상 왕의 힘은 많이 약해졌죠. 왕의 힘은 많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의회가 하자는 대로 정책이 진행되게 되는 바로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그 의의까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장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권리 장전의 내용들 다 보면은 의회 동의 없이, 의회 승인 없이, 의회 동의 없이, 그러니까 다 의회에 하는 겁니다. 자, 왕도 의회에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 끝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에는요, 우리가 받은 학습지 있죠? 자, 모듬가 해서, 모듬장 주도로 해서 학습지 빈칸 채워주기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까지 다 한 친구들은 학습지 뒤에 보면은 16, 17, 18 아마 그쪽일 거예요. 아마 뒤에 문제들만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문제들까지도 한번 쭉 풀고 있으면서 수업 내용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